네, 안녕하세요. 이교시 주식쌤, 주식공무원입니다. 오늘 시장 어떠세요? 시장이 조금 만만치가 않죠? 어, 오늘 시장이,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금 하락세인데, 우리 시장도 역시 따라서 하락세이죠. 어제 미국 시장이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미국 시장이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겹게 듣고 있는 미중 무역회담의 어떤 하락, 잘 안 되는 것, 거기에다가 어저께는 지금 홍콩에서 어떤 민주화 시위가 이렇게 열리고 있죠. 이 민주화 시위에 따른 어떤, 중국이, 홍콩을 사실 폐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두려움들이 시장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은 과연 이 시장이 지금 이제 바닥권이냐, 아니면 더 떨어질 수 있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시장,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속담은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리가 없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제가 만든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건 속담이라기보다 이제 주식 투자의 어떤 격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월가의 전설 투자자 피터 린치가 가장 어리석은 투자자에게 이제 첫 번째로 하는 얘기인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종목을 매수를 할 때 왜 매수하냐고 이제 제가 물어보면, 싸서 매수를 한다라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제 종목이 싸니까 매수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밑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옛날에 10만 원이었던 종목이 지금 4만 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반토막이 훨씬 낮기 때문에 난 이 종목을 사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이건 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쌌다고 한 종목이 지금도 싼 것이냐라고 하는 의미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절대적인 가치와 상대적인 가격의 문제인데, 차트를 하나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어떤 무역 마찰을 겪고 있죠. 사실은 일방적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홍콩 뉴스를 잠깐 전해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홍콩을 되게 많이 여행을 가는데, 여행사들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하나투어의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장난이 아니죠. 장난이 아니게 이렇게 지금 일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또 월봉도 그렇고 좋지 않은 역배열의 차트를 지금 현재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렇게 역배열의 차트인데,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지금 현재 싸다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고 해서 더 이상 떨어질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서 이 종목을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종목에 물려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 종목에. 지금 지금 연봉 차트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추세를 이탈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렇게 추세가 이탈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는 거냐면, 이 상단에 이렇게 매물대가 쌓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12개월 매물대로 보게 되면 지금 12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매수를 했던 사람들은 요 구간에 물려 있어요. 6만 원에서 어떤 7만 5천 원의 구간에. 근데 더 이상 떨어질 리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매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추세의 전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밑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지금 하나투어의 전저점 구간은 약 한 15,000원 구간이잖아요. 이렇게 월봉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보통 MTS에서 굉장히 짧게 보세요. 이걸 한 요 정도로 보실 거예요. 요 정도. 한 MTS에서 보여주는 거는 한 30일? 한 달? 이 정도라고. 그러면은 이게 떨어지다가 저점을 한번 기록했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약간 쌍바닥짜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절대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도 주식시장이 좀 약하게 시작을 했다가 다시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강한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약세가 나왔는데, 제가 제 시황을
제가 매일매일 그 시황을 작성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잖아요. 제 시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무슨 표현을 썼냐면 휩소라는 표현을 썼어요. 휩소. 이게 이제 그 기술적 분석자 하시는 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어떤 매수 자리를 굉장히 많이 잡으시는데 기술적 분석은 그 차트는 세력이 만든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력이 만드는 그 기술적 분석은 사실은 휩소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세력이 이 차트를 만들어내거든요. 세력이 이 차트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휩소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오랜 동안 장기간 그 어려움에 겪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매수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현재는 매수 자리가 아니고 어떤 자리냐, 이제 기다려야 하는 자리예요. 기다려야 하는 자리. 자꾸 종목을 싸다고 해서 매수를 하고 그러니까 싸다고 해서 매수를 했다는 건 그만큼 현금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현금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동안에 잘 참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닥인 줄 알고 다시 순간적으로 다시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제 어려움에 빠진다는 거죠. 다시.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지금 현재 바닥이 아니라고요. 저희 그때 속담 배울 때 제일 처음 배웠던 게 뭐예요? 제일 처음 배웠던 속담 기억하시나? 제일 처음 배웠던 속담이 생선의 머리와 꼬리는 누구한테 주어라? 생선의 머리와 꼬리는 고양이에게 주어라. 즉 시장에게 주어라라고 하는 이런 속담을 저희가 배웠었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 이렇게 차트가 그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차트가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코스닥 차트가 약간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자리예요. 근데 이제 여기 저점을 확인했지만 이 저점을 과연 누가 만들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저점을 현재는 개인이 만들고 있다고, 개인이. 지금 최근 며칠간에 저거를 살펴보시면,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 개인들만 지금 현재 매수를 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하고 기관은 좀 쉬고 있어요. 매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 지금 현재 시그널이 휩소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휩소. 네. 휩소. 즉 속임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난 여기서 매수를 했어. 근데 이게 밑으로 더 빠져버려. 이러면 완전히 그냥 멘붕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멘붕이 된다고. 왜냐하면 나는 여기가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바닥이 아니면 이 멘탈이 날아가는 거죠. 멘탈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싸다고 산다는 것을 어떤 그 기술적 분석의 어떤 차트만 가지고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수를 하시면. 지금 현재는 약간 좀 기다려야 되는데 왜 제가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첫 번째, 미중 무역 회담이 아직 정상적으로 돌아가지고 있지 않죠. 근데 미중 무역 회담을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뭘까요? 혹시 아시나? 미중 무역 회담이 지금 현재 앞으로 좀 잘 될 건지 잘 안 될 건지를 바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이게 뭐냐면 제가 여기 채팅창에 쳐드릴게요. 포치는 직역하면 칠이 깨진다, 칠이 무너진다. 그런데 칠이 깨진다, 칠이 무너진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1달러당 위안 있잖아요. 1달러당 위안이 예전에 인민은행에서는 7위안을 넘지 않게 컨트롤을 했었어요. 네, 7위안을. 근데 지금 고시환율이 7위안이 넘었죠. 이거는 뭐냐면 중국이 환율을 인하, 즉 위안화를 절하를 시키면서 이게 위안화 절하가 결국엔 관세 방어가 된다고. 관세 방어. 이거를 지금 현재 중국이 노리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게 뭐냐면 위안화 환율.
이걸 확인하시면 된다고. 위안화 환율. 이 위안화 환율이 과연 얼마가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굉장히. 제가 이거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구글에서 이렇게 위안화 환율을 보실 수 있잖아요. 위안화 환율을 보실 수 있는데 지금 1달러당 7.07 위안화라고. 요거를 이제 하루로 보면은 조금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올라가 있는 모습. 이렇게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미국이 별로 기분이 안 좋다고. 미국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7.07이면 그러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관세에 대한 압박을 좀 더 심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더 심하게.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핵인싸 키워드인 위안화 환율만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셔도 미중 무역회담이 지금 현재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돌아가고 있지 않다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 있는 거라고요. 이해하세요? 네. 그러면 이 미중 무역회담이 현재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그러니까 위안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위안화 말고 지금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홍콩의 어떤 시위라고. 홍콩의 시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홍콩 시위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어요. 홍콩의 시위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뭐 엊그저께는 어떤 그 홍콩 시위대 중에 한 명이 눈을 다쳐가지고 그 눈 다친 거에 대해 고무탄을 맞아가지고 뭐 눈을 다쳐서 실명했다고. 그래서 이제 뭐 엄청나게 이제 시위대가 약간, 이거는 정확하게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평화 시위였는데 약간 좀 강경 시위로 이렇게 바뀐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은 뭐 중국이 사실은 이런 것을 이용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런데 이 홍콩 시위가 굉장히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이 홍콩이라는 것은 이 아시아의 금융 허브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또 그 홍콩의 시장을 유럽 사람들이라던가 미국 사람들이라던가 어떤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시위가 격화되면서 만약에 중국이 이 지금 홍콩 시장을 예를 들어서 폐쇄를 한다라던가, 또는 지금 홍콩 시장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라던가 이러면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거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 홍콩 공항을 시위대가 지금 점령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가 못 뜬다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아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투어라던가 모두투어, 또 노랑풍선 같은 어떤 사이트들을 여행 관련 종목들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매수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리가 없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미중 무역회담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렸어요. 포치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위안화를 잘 감시를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역회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미중 무역회담이 잘 진행이 돼야지 되는데, 이 지금 현재 중국이 이 홍콩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떤 여력이 지금 홍콩으로 좀 넘어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 그러니까 저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회담이 조금 딜레이가 될 수도 있다던가 장기화된다던가, 이미 이제 중국은 선포를 했죠. 미중 무역 회담을 좀 장기화시키겠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어떤 대표부를 교체를 하겠다. 그래서 트럼프 선거 이후로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농산물 시장, 지금 대두 시장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예전에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보다 한 30% 이상 떨어졌고 그 다음에 작년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한 15%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의 어떤 그 지지층인 러스트벨트의 백인과 그 오하이오주의 어떤 그 농민들이 굉장히 요즘 불만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때문에 지금 자기네들의 어떤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지자들은요, 사실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자신들의 어려움이 생기면 지지를 금방 철회할 수 있는 게 그 어떤 지지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그 지금 현재 어떤 휩소에 휘말려서 종목을 투자금을 늘리는 것은 조금 좀 조심하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좀 몇 개 살펴볼게요. 오늘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보면 매직 마이크로 대표적인 게 로보로보라든가 이 로보로보가 로봇 관련 로보로보라든가 아니면 또 옵토팩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상승하고 있죠. 저도 이제 기술적 분석 차트를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있는데 저는 이제 1교시 쌤은 여기를 검은 사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푸른 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푸른 바다에서 어느 정도 올라온 종목들이 매수 가능한 그런 종목들이에요. 만약에 이 종목을 봤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옵토팩이라는 종목을 봤다고 한다면 이 푸른 바다를 어느 정도 푸른 바다에서 이런 사막을 거쳐서 이 위로 올라왔을 때 이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 매수 포인트였겠죠. 옵토팩이라는 종목도 이렇게 좀 상승을 하고 있고 또 매직 마이크로 이런 종목도 아직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매직 마이크로는 지금 현재 매수 포인트인가요? 아닌가요? 아직까지는 덜이죠. 왜냐하면은 여기 푸른 바다를 뚫고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 지금 그 지상까지는 뚫고 오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솔톡스라는 종목도 이제 밑으로 빠졌다가 어느 정도 이제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 솔톡스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찍고 상한가가 한번 나왔고 고가 놀이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차트만 보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분명히 이 종목들의 매수 지체가 누군지를 좀 살펴보셔야 하고, 솔톡스 같은 경우에는 적지만 외국인들이 순매수에 좀 참여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참여를 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전혀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입질이 없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훨씬 더 신뢰도가 올라가요. 왜 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가와 종가는 세력이 만들고 저가와 고가는 개미가 만든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바닥은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한국콜마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죠. 한국콜마. 이 종목이 근데 잠시만요. 한국콜마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많죠. 이 종목이 이제 오늘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팽팽하게 의견이 나뉘어요. 사실은 저는 한국콜마라는 종목 자체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ODM, OEM 분야 관련해 가지고 거의 우리나라 거의 1위 기업이고, 사실은 이 주식이라는 게 좌파 우파의 논리로서 해석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한국콜마가 공교롭게도 좌파 우파의 논리로서 조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이날 굉장히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우익 유튜브의 어떤 방송을 이 회장이 이날 회의 때 틀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고, 바로 다음날 정도에 회장직을 그만뒀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 회장직을 그만둔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아요. 실질적인 회장직만 그만두고서 실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진정성이 있는 거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콜마 회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긴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단 잘못을 한 것은 벌어진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고, 재빠르게 사과를 하던가 아니면 회장직에서 물러나야지 어떤 회사의 어떤 손실이 적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응을 잘한 것 같아요. 다만
이 지금 한국콜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참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여기 보시면 주봉 월봉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지금 현재 그 이슈로 지금 현재 한국콜마 이슈로 인해서 이 종목이 저것도 지금 이탈을 했어요. 그 추세대의 하락 부분도 지금 이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이제 일부 또 유튜버들이 이 종목을 많이 떨어졌으니까 매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절대 반대예요. 이 종목 지금 현재 뭐 이슈의 중간에 서서 어떤 하락을 맛보긴 했지만 이 종목은 OEM, ODM 관련해서 중국 관련 환율이 계속 위안화가 절하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위안화 환율도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중국 관련 소비주들의 대표적인 종목인 한국콜마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뭐 일본에 관련해 가지고 망언 발언을 해서 뭐 감정적으로 떨어졌다, 이 부분도 이제 일리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은 지금 지속적인 어떤 하락을 보고 있는,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이었어요. 그랬다가 이슈에 휘말리면서 개발하기 이루어지면서 투심이도 안 좋아진 거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유튜버들이 이 종목 원래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회장님 훌륭하신 분인데, 이 훌륭하신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종목이 떨어졌으니 어떤 반등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논리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전혀 동의하지를 못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제가 아까 속담 말씀드렸죠. 뭐라고? 떨어질 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리 없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생각이에요. 저 종목은 지금 뭐 내기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지속적인 하락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뭐 저 종목뿐만 아니고 중국 관련한 어떤 소비주들이 시진핑 방문 소식은 있지만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어요. 그건 인정해야 하는 부분인 거죠. 네. 뭐 시간이 진짜 생각보다 빨리빨리 지나가는데요. 오늘 화요일이고 내일 수요일이에요. 오늘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뭐 올라가서 마무리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올라가서 마무리할 것 같지는 않고, 이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인데,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이 사실은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외 약재가 많기 때문에 이 대외 약재를 어떻게 좀 해소하고 불확실성이 해소된 다음에 어떤 스마트 머니들이 좀 들어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 바닥인 줄 알고 많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주식공무원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까지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